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입니다. 자, 건국대학교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이제 쭉 살펴봤잖아요. 그럼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또 봐야겠죠. 자, 19년의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한 자료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의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14년의 기출 문제는 제가 올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원형 문제를 보고 싶으시면은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건국대학교가 하나의 전형이 이제 딱 완성이 되기 전에 12년에 봤었던 논술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유형은 비슷해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유형으로 바뀐 게 아니라 제시문만 좀 나뉘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12년도는 문제가 저 밑에 있었지만 제가 이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로 갖고 온 겁니다. 자, 가에 제시된 대체와 보완, 자, A와 B, 0과 1, 흑과 백,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개념을 적용을 해보랍니다, 일단. 그럼 제시문 가에 제시된 대체와 보완 개념은 무엇인지를 읽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자, 두 번째로 글 나의 두 도표. 자, 글 나에선 도표가 나온대요. 자, 이거는 원형 문제 그 형식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관점 A와 B를 제시를 하고 이건 개념이다. 같은 표입니다. 자, 이 개념을 바탕으로 표를 분석하면 문제 1번, 그리고 사례를 분석하면 자, 문학작품이 나오고 자, 이게 문제 2번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형식을 그대로 잘 따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글 나의 도표에 나타난 유선전화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 이 특징을 자, 분석해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러면 제시문 가에서 나오는 대체와 보완의 개념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자, 온난화는 환경 문제의 근원인데 이런 보고서에 보면 그에 대한 토론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 기업인들이 자원을 하나의 생산 요소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언론에서 그 책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은 두려움을 자아내는데 이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고 있죠. 언론은 자원의 고갈과 부족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자, 이게 동향이죠.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개념. 어떠한 개념이 나오든지 이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제학자들은 성장의 한계라는 주장을 대체 가능성으로 논박했다. 자, 경제학자들이 설명한 건 대체가 가능하다는 개념이죠. 구리가 고갈되면 광섬유를 만들면 되고, 석유가 바닥나면 천연가스로 대체하면 된다. 자, 그럼 대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 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휴대폰 A를 쓰다가 이게 그 생명이 다하거나 아니면 고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핸드폰 B로 바꾸면 됩니다. 이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원도 이렇게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거죠. 일부 경제학자들은 자원이 고갈되면 성장 동력, 즉 기회와 직업, 혁신과 특허가 만들어진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자원이 없어지면 이 자원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할 것이고 이 노력은 개발로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체제로 전환을 할 수 있다로 보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긴 B죠. 그들은 잊은 게 있대요. 이게 보완성이라고 하는 거래요. 보완의 시스템은 대체 가능한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데 경제학은 대체성에 대한 학문으로 모든 것을 대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태계는 보완이 필요하지 대체가 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두산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이 백두산 호랑이가 없어진다고 해서 대체되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체라고 하는 개념과
보완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자, 건국대의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관점과 B 관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보완성 개념을 쉬운 예로 설명해 보겠다. 어떤 사람이 겨울에 산속에서 조난을 당했다고 하면 살기 위해선 물과 음식이 필요한데 세 요소, 이 가운데 어떤 것도 대체 가능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난을 당했는데 이거 자체가 생명과 직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대체 가능성에서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가운데 공급량이 가장 적은 요소가 생존을 제약한다. 그러니까 무엇 하나 없다. 그러니까 음식과 물은 있는데 온기가 없는 경우엔 얼어 죽겠죠. 자, 음식은 있는데 물이 없고 온기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요. 물과 온기만 있으면 사람이 살 수는 있지만 오래는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체의 개념이 아니다. 또 보는 거죠. 비상식품이 있고 눈으로 만든 동굴에서 기거할 수 있더라도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물도 있어야 되고 온기도 가능하더라도 음식은 없으면 죽게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보완의 개념, 그러니까 어떤 호랑이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보완, 생태계는 보완의 개념이지 대체 개념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다른 것을 바탕으로 표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논술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문제는 도대체 얼마나 읽어야 돼요? 최소 4회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자,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예요. 왜 보냐면 처음에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서 처음에 보겠죠. 두 번째는 개요를 작성하거나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표를 적용하거나 개념을 적용하는 데서 한 번 더 봐야 되고 실제로 서론이 끝났을 때도 보거나 아니면 답안지로 가기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회 이상을 좀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답안지도 실제로 써 보신 다음에 이 내용을 업로드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붙진 못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합격을 한 친구들 중에 안 써본 친구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써 보셔야 돼요. 자, 이 개념, 즉 대체와 보완의 개념을 적용해서 표를 좀 볼게요. 나에선 표가 나오는데요. 자, 통신연합에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의 사용 정도 및 증감 추이에 대해 통계 자료를 이렇게 도표로 나타냈다 라고 하는 점. 자, 그래서 이게 표가 나옵니다. 표를 보면 자, 선진국을 볼까요? 유선전화의 사용 추세. 선진국은요, 약간 성장했다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선전화는 그럼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점차 증가하고 있죠. 자, 6, 7, 8, 9, 10, 11, 12, 13, 15, 15, 16. 자, 이거는 휴대전화, 개발도상국의 유선전화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이에요. 유선전화의 전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유선전화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감소하네요. 그리고 이건 계속 증가하다가 맨 마지막에 감소하는 겁니다. 2007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유지 한번 하죠. 자, 이런 단어들이 답안지에 가야 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도표 2를 보면 선진국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유선전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유지, 증가를 바탕으로 하지만 마지막에 감소를 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로
우리가 답안지에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자, 반대로 휴대전화는 어떨까요? 휴대전화는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발도상국 또한 자, 여기에서 1, 2, 3, 5, 8, 11까지는 증가하고 있다가 14, 19, 26, 34, 45라고 하는 거는 매우 증가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은 그냥 우리가 대체와 보완을 제외하고 이 표만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체와 보완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어떤 게 나올까요? 즉, 유선전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도상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이렇다는 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은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보완책으로, 보완 자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개발도상국의 추세고요. 선진국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유선전화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다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추이를 봤을 때, 그리고 휴대전화가 굉장히 높은 추세로 증가하는 걸 보면 휴대전화는 통신 자원으로서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으면 가산점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 여기에서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처음에는 보완책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여기에서는 점차 증가의 추세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거는 선진국과 같이 대체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의 같은 경우 감소하는 추세를 봤을 때 꾸준히 대체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대응시켜서 설명해주면 충분한 가산점의 영역으로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표를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죠. 딱 한 번 떨어집니다. 감소하죠. 그러면 이 얘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저는 가산점을 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유추의 능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선전화가 2007년에 이르러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는 앞으로를 향후 사용 추세를 예측해 봤을 때 아마 감소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써주면은 여기에서 가산점을 충분히 받으시고 여기에서 또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면 와, 이 학생은 정말 이 표를 아주 꼼꼼하게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대해서 유추행위까지 넣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치와 보완의 개념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지금 도표 1과 2를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나왔던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비교해서 분석하고 대응시켜서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표를 정말 잘 해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 건국대학교는 제가 이제 그 업로드를 하고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1번과 2번을 같이 이제 그 업로드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였죠? 건국대학교 문제는 2012년부터 이러한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의 개념이 나오는데 개념을 바탕으로 표를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며 문제에서 요구한 사항이 대체와 보완의 개념을 적용해서 분석하라고 했으니까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충실히 따라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간단히 글자 수를 할애하더라도 내용을 추가시키는 것이 좋겠다. 자, 오늘의 내용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역시 이것으로 답안지를 어떻게 가거나 혹은 제시문 가와 나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하는 부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